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기업은 대부분 GPU와 HBM을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반도체를 만들어도 마지막 검사에서 분량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다면 그 제품은 고객에게 출하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도체의 구조가 복잡해지고 가격이 높아질수록 한계의 불량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입는 손실도 함께 커지는데요. 이 때문에 2026년 반도체 시장에서는 칩을 만드는 기업뿐만 아니라 완성된 반도체의 성능과 불량 여부를 확인하는 후공정 검사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기업도 바로 이 검사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 기업은 반도체와 검사 장비를 직접 연결하는 소모성 부품을 만들고, 다른 기업은 HBM과 메모리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를 공급합니다. 오늘의 두 종목은 ISC와 테크윙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AI와 HBM 관련주라는 이유가 아니라 두 기업이 실제로 어느 공정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HBM과 AI 반도체는 왜 기존 반도체보다 더 까다롭게 검사해야 할까요? HBM은 여러 개의 D램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하나의 고성능 메모리처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메모리가 한 층짜리 주택이라면 HBM은 여러 층을 수직으로 쌓은 아파트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쌓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연결해야 할 회로와 검사해야 할 지점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현재 HBM은 제품에 따라 8단과 12단 등으로 구성되며 단수가 높아질수록 용량과 대역폭은 증가하지만 열 관리와 제조 난이도도 함께 높아집니다. 여기에 AI 가속기는 GPU와 HBM, 중앙 처리 장치와 다양한 인터페이스 반도체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작동해야 합니다. 각각의 칩이 정상이어도 칩과 칩 사이의 연결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완성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AI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검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단순 작업이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양산과 최종 출하까지 여러 차례 반복되는 핵심 공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테스트 소켓과 검사 장비입니다. 같은 검사 공정에 들어가지만 ISC와 테크윙이 돈을 버는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두 기업의 역할부터 간단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ISC의 주력 제품은 테스트 소켓입니다. 테스트 소켓은 검사할 반도체를 테스트 장비와 정기적으로 연결해 신호를 주고받게 하는 부품입니다. 반도체 종류가 바뀌거나 사용 횟수가 늘어나면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비보다 단가는 작지만 반복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테크윙은 반도체를 검사 위치로 옮기고 일정한 온도와 환경에서 테스트한 뒤 양품과 불량품을 분류하는 검사 장비를 만듭니다. 최근에는 기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에서 HBM 검사 장비인 큐브 프로버와 새로운 다이레벨 검사 장비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ISC는 검사 장비와 반도체 사이에 들어가는 접촉 부품이고, 테크윙은 검사 대상 반도체를 정밀하게 다루는 장비 기업입니다. 따라서 ISC는 소모품의 반복 매출과 고부가 제품 비중이 중요하고, 테크윙은 고객사의 설비 투자와 장비 수주 시점이 실적을 결정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두 종목을 같은 기준으로 잘못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후공정 기업 가운데 이 두 회사를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를 고를 때는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 고객사의 생산 공정에 들어가 있는가입니다.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와 고객사의 품질 인증을 통과해 양산 공정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매출이 일회성인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켓과 교체 부품처럼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반복 수요가 생기는 제품도 있고, 대형 장비처럼 고객사의 신규 투자 시점에 매출이 집중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대감이 실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AI와 HBM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지 않는다면 아직 테마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ISC와 테크윙을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사 검증, 반복 매출, 그리고 실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테스트 소켓 기업 ISC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ISC는 검사 장비가 아니라 검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접촉 부품을 만듭니다. ISC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중심으로 검사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완성된 칩을 검사 장비와 연결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크기가 작아 단순한 부품처럼 보이지만 고성능 반도체의 수많은 단자에 정확하게 접촉하면서도 신호 손실과 단자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ISC의 주력 분야는 실리콘 러버 소재를 활용한 테스트 소켓입니다. 러버 소켓은 미세한 전도성 입자를 통해 반도체와 검사 장비를 연결하는 구조로 GPU와 중앙 처리 장치, ASIC처럼 핀수가 많고 고속 신호를 사용하는 반도체 검사에 활용됩니다. 회사는 현재 AI, 데이터 센터, 자동차와 통신용 반도체까지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으며 단순 소켓 공급사를 넘어 종합 테스트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반도체가 다양해지면서 ISC가 대응해야 할 제품도 GPU 한 종류에서 ASIC과 중앙 처리 장치, HBM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켓 사업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AI 반도체에 들어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테스트 소켓은 반도체 장비처럼 한 번 설치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제품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반복해서 누르고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접촉 부위가 마모되기 때문에 사용량이 증가하면 교체 수요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반도체가 개발될 때는 연구 개발용 소켓이 필요하고 제품이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더 많은 양산용 소켓이 필요합니다.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면 마모된 소켓을 교체하기 위한 수요도 발생합니다. 즉, 한 개의 반도체가 개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산으로 넘어가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ISC가 참여할 수 있는 매출 기회도 확대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AI용 GPU와 ASIC처럼 가격이 높고 신호 속도가 빠른 제품은 검사 정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성능 소켓의 단가와 수익성도 일반 제품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ISC를 볼 때는 전체 반도체 출하량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고부가 AI 제품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신규 칩의 양산 전환 속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 구조가 실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2026년 1분기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SC는 2026년 1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683억 원, 영업이익 23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약 115%, 영업이익은 약 237%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35%로 1분기 기준 매출뿐만 아니라 분기 영업이익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로 평가되는 1분기에 수익성이 오히려 개선됐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소비자용 반도체보다 계절성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비중이 확대됐고 고부가 테스트 소켓 매출이 늘어난 것이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다소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판매량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제품의 비중이 확대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ISC의 AI 성장 이야기가 실제 이익으로 확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ISC의 실적을 끌어올린 AI 매출은 어느 정도까지 커졌을까요?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ISC의 2026년 1분기 AI 관련 매출은
약 55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매출의 약 8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과거 ISC는 스마트폰과 일반 메모리 업황에 따라 실적 변동이 발생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AI 데이터 센터용 GPU와 ASIC, 중앙 처리 장치용 고부가 소켓이 매출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정 GPU 한 종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ASIC과 서버용 중앙 처리 장치까지 제품 적용처가 확대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81%라는 수치는 회사의 별도 공시 항목이 아니라 증권가의 제품별 매출 추정치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회사가 1분기 실적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AI 수요 확대와 고부가 제품 증가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AI 매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특정 고객이나 특정 제품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SC의 다음 성장 동력은 기존 GPU 소켓을 넘어 HBM과 CPU까지 확장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ISC는 기존 GPU와 중앙 처리 장치용 소켓뿐만 아니라 HBM과 CPU 같은 차세대 반도체용 테스트 제품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세미콘 코리아 2026에서 GPU와 TPU, CPU용 신규 AI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공개했습니다. HBM 분야에서는 패키징이 완료된 제품을 실제 사용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하기 위한 테스트 소켓과 실장 테스트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자료에 따르면 AI 가속기용 실장 테스터의 초도 공급도 시작됐으며 본격적인 양산 공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CPU는 데이터 센터에서 반도체 사이의 데이터 이동 거리를 줄여 전력 소모와 신호 손실을 낮추기 위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입니다. CPU가 양산 단계에 들어가면 해당 제품을 검사하기 위한 새로운 소켓 수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제품을 공개했다는 사실과 대규모 양산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HBM과 CPU 제품이 고객사의 품질 인증을 통과하고 연구개발용 공급에서 실제 양산 매출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실적이 빠르게 성장한 기업일수록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 만큼 확인해야 할 위험도 분명합니다. ISC에서 확인해야 할 위험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고객과 특정 제품에 대한 매출 집중도입니다. AI 반도체의 신규 출시나 양산 일정이 미뤄지면 소켓 주문 시점도 함께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수익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입니다. 2026년 1분기 영업이익률은 약 35%까지 높아졌지만 제품 구성과 고객사 주문에 따라 분기별 수익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HBM과 CPU 신사업의 양산 전환입니다. 현재 기술 개발과 초도 공급은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제품이 대규모 매출로 연결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ISC에서 확인할 결정적인 신호는 AI 관련 매출의 지속성, 신규 고객 확대, 그리고 HBM과 CPU 제품의 양산 계약입니다. 정리하면 ISC는 단순한 AI 테마주라기보다 이미 고부가 테스트 소켓에서 실적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지금의 높은 성장률과 수익성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규 제품의 양산 전환이 이어져야 합니다. ISC가 반복 교체되는 소켓으로 이익을 만든다면 두 번째 기업 테크윙은 고객사의 생산 라인에 직접 들어가는 검사 장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와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테스트 핸들러는 검사할 반도체를 장비 안으로 옮기고 설정된 온도와 환경에서 정기적 테스트를 진행한 뒤 양품과 불량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장비입니다.
테크윙은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와 COK라고 불리는 교체용 키트를 주력 사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COK는 검사하는 반도체의 크기와 형태가 바뀔 때 장비 내부를 해당 제품에 맞게 전환하는 부품입니다. 따라서 신규 장비 판매뿐만 아니라 고객사가 DDR5와 새로운 메모리 제품으로 전환할 때 교체 부품과 업그레이드 수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테크윙의 핵심 변화는 기존 메모리 핸들러 기업에서 HBM과 웨이퍼, 다이레벨 검사 장비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장비가 큐브 프로버입니다. 그렇다면 큐브 프로버는 기존 테스트 핸들러와 무엇이 다를까요? 큐브 프로버는 적층된 HBM을 개별 단위로 검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만들기 때문에 각 층의 연결과 완성된 제품의 전기적 성능을 정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분량을 늦게 발견할수록 이미 투입된 공정 비용과 시간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큐브 프로버는 적층된 HBM을 검사 장비에 정밀하게 접촉시키고 다양한 환경에서 성능과 분량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최종 패키징이나 출하 이전에 불량 제품을 선별할 수 있다면 고객사는 수율과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가 완성된 메모리 반도체를 자동으로 이송하고 분류하는 장비라면 큐브 프로버는 HBM이라는 새로운 고부가 제품의 검사 공정에 특화된 장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HBM 생산량과 적층 단수가 늘어날수록 검사해야 할 제품과 공정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테크윙은 기존 메모리 업황 회복과 HBM 신규 투자를 동시에 노리고 있습니다. 장비의 기술력만큼 중요한 것은 실제 고객사의 양산 라인에 들어갔는지 여부입니다. 테크윙은 2025년 1월 삼성전자 HBM용 큐브 프로버의 첫 양산 수주를 공개했고 같은 해 3월에는 추가 수주 사실도 알렸습니다. 회사는 당시 다른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도 품질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테크윙의 큐브 프로버가 단순한 개발 장비에서 실제 양산 장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2026년 6월 기업 설명회에서도 회사는 기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와 함께 큐브 프로버 사업 진행 상황을 핵심 설명 항목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고객사별 공급 대수와 계약 규모가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추가 메모리 고객사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개별 고객의 최종 양산 물량과 장기 공급 규모는 향후 회사 공시와 실적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테크윙의 핵심은 품질 인증을 통과했다는 뉴스 자체가 아니라 고객사 수와 장비 공급 대수가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는가입니다. 이러한 장비 수주와 기존 메모리 사업의 회복은 2026년 실적에서 실제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테크윙은 2026년 2분기 잠정 실적으로 매출 568억 원, 영업이익 125억 원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약 16%, 영업이익은 약 96% 증가했습니다. 직전 1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약 8%, 영업이익은 약 29%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 1,092억 원, 영업이익 2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상반기 매출은 약 31%, 영업이익은 약 173% 증가한 수치입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았다는 것은 매출 구성과 고정비 부담이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번 2분기 실적은 외부 감사인의 검토를 거치기 전 잠정 수치이기 때문에 확정 실적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장비와 고객이 실적 개선을 주도했는지는 향후 분기 보고서에서 제품별 매출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테크윙이 준비하는 다음 성장 동력은 큐브 프로버 하나만이 아닙니다. 테크윙은 기존 메모리와 HBM 검사 장비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까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DLP 핸들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DLP 핸들러는 패키징 이전에 개별 반도체 다이를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반도체가 완성된 패키지 형태가 되기 전에 불량을 발견하면 이후 패키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하는 칩렉과 첨단 패키징이 확대될수록 결합하기 전에 각각의 칩이 정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DLP 핸들러는 엔지니어링 단계의 개발을 마치고 고객사 프로모션과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아직 큐브 프로버와 동일한 수준의 대규모 양산 매출이 확인된 단계는 아닙니다. 따라서 DLP 핸들러는 현재 실적의 중심이라기보다 테크잉이 메모리 중심 장비 기업에서 비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검사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미래 선택지로 봐야 합니다. 신규 장비가 많다는 것은 성장 기회가 크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장비 기업 특유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테크윙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위험은 장비 수주의 변동성입니다. 테스트 소켓은 생산량에 따라 반복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형 검사 장비는 고객사의 투자 일정에 따라 주문과 매출이 특정 분기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설비 투자를 늦추거나 품질 인증 기간이 길어지면 테크윙의 매출 인식 시점도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큐브 프로버에 대한 기대가 실제 공급 대수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양산 수주와 고객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고객사별 투자 규모와 장비 채택 범위가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대를 먼저 실적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신규 장비 개발에 필요한 투자 비용과 금융 손익입니다. 장비 기업은 생산 시설과 연구 개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뿐 아니라 부채와 현금 흐름, 교환 사채 등 자금 조달 구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테크윙의 결정적 신호는 큐브 프로버의 반복 수주, 추가 고객사의 양산 전환, 그리고 DLP 핸들러의 첫 매출입니다. 현재는 기존 사업의 회복과 신규 장비의 매출이 동시에 시작되는 구간이지만 분기별 수주 변동성은 감안해야 합니다. 이제 두 기업을 같은 후공정 관련주가 아니라 서로 다른 투자 유형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ISC와 테크잉은 모두 AI 반도체 검사 공정에 들어가 있지만 수익 구조는 다릅니다. ISC는 테스트 소켓을 공급합니다. 신규 반도체 개발과 양산, 교체 과정에서 반복 수요가 발생할 수 있고 AI용 고부가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테크윙은 테스트 핸들러와 큐브 프로버 같은 장비를 공급합니다. 고객사의 신규 생산 라인과 설비 투자에 따라 큰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수주와 매출이 인식되는 시점은 분기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적의 안정성과 수익성만 놓고 보면 ISC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ISC는 2026년 1분기 약 3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며 AI 수혜를 이익으로 확인했습니다. 테크잉은 아직 이익 규모와 수익성에서는 ISC보다 낮지만 큐브 프로버가 여러 고객사의 양산 공정으로 확대될 경우 실적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SC는 반복 매출과 높은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종목이고 테크윙은 장비 수주 확대와 실적 레벨업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두 종목을 앞으로 관찰할 때 어떤 신호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ISC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AI 관련 매출의 지속성입니다. GPU뿐만 아니라 ASIC과 중앙처리 장치, HBM과 CPU용 소켓이 실제 양산 매출로 확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또한 30%대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지, 신규 고객 확보로 매출 집중도가 낮아지는지도 중요합니다. 테크윙에서는 큐브 프로버 공급 대수와 고객사 확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 번의 초도 수주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 분기에도 장비 주문이 이어지는지, 신규 고객사의 품질 인증이 실제 양산 계약으로 전환되는지입니다. 기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와 COK 사업이 회복되는 가운데 큐브 프로버와 DLP 핸들러 매출이 추가된다면 테크윙의 실적 수준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비 주문이 지연되거나 고객사의 설비 투자가 축소되면 분기 실적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두 기업 모두 AI 반도체 수혜 가능성은 분명하지만 ISC는 수익성의 지속 여부를, 테크윙은 수주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AI 반도체가 고도화될수록 검사 공정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ISC는 반도체와 검사 장비를 연결하는 테스트 소켓을 공급하며 AI용 고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이미 실적과 수익성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강점은 반복적인 소켓 수요와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앞으로는 HBM과 CPO, 신제품이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양산 매출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테크윙은 기존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에서 HBM용 큐브 프로버와 DLP 핸들러로 장비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하며 실적 회복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큐브 프로버의 반복 수주와 추가 고객사의 양산 전환 여부가 기업 가치 변화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실적 안정성과 수익성에서는 ISC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고 신규 장비의 수주 확대에 따른 실적 상승폭에서는 테크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현재 주가에 AI와 HBM에 대한 기대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적과 계약이 기대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얼마나 집중해서 보셨는지 간단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ISC는 무엇을 만드는 기업일까요? 1번 반도체 테스트 소켓, 2번 반도체 검사 장비, 3번 반도체 패키징 장비, 4번 반도체 웨이퍼.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설명란의 링크나 고정 댓글의 링크에 들어가서 정답을 남겨주세요. 정답을 맞히신 모든 분들께 히든 종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좌표 채널 오픈을 기념해 준비한 주식 투자 전자책과 조건 검색식 차트 패턴 자료가 필요한 분들 역시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료는 특정 종목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매수를 권유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종목을 찾고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투자 전에는 기업의 공시와 실적, 주가 위치와 본인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종목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